따라만 해도 건강해지는 채널, 하루에 1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벚꽃과 개나리 그리고 목련같이 꽃이 핀 걸 보니 봄이 한가득 다가온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말엔 어디 놀러 가실 계획은 다들 세우셨나요? 평일엔 근처의 호수공원 산책이나 조깅, 그리고 주말엔 등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 계족산에는 황토길이라고 맨발 걷기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걷는 것은 추천하지만 혹시나 걷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프다가 좀 걸으면 풀리는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족저근막염은 활동적인 사람들에게서 매우 흔한 질환이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몇 달, 심하면 1년 이상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월간 재활 4월호에서는 최근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지,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르지만 조직학적으로 보면 급성염증이라기보다 만성퇴행, 미세 손상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론입니다. 통증은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반복적인 충격과 장시간 체중 부하로 족저근막에 미세 파열, 콜라겐 섬유 변성이 생기고 이것이 아침 첫 발 디딜 때 통증,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난 뒤 뒤꿈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2021년 연구에서는 활동적인 사람들에게서 족저근막염 위험 요인 11가지를 분석했는데요. 그중 크게 관련이 있었던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발목 편동작의 가동 범위 증가. 두 번째는 BMI와 체중 증가. 세 번째는 이로 인한 발바닥 구조물에 가해지는 높은 장력입니다. 결국 체중 부하, 근력 불균형, 가동 범위 문제가 겹치면서 족저근막의 과부하가 누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족저근막염은 딱딱해져서 아픈 병이 아니라 약해지고 무너져서 아픈 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일부 자연 호전되기도 하지만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케이스도 참 많습니다. 만성으로 갈수록 보행 패턴이 변하고 종아리, 무릎, 허리까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자가관리, 운동치료, 필요시 보조적 치료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과 운동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비복근 스트레칭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짚고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무릎을 펴고 골반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때 종아리에서 오금까지 당기는 느낌이 온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만약 당기는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혹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동작은 30초를 유지하시고 골반을 뒤로 보내 휴식합니다. 총 10번을 진행하세요. 비복근은 무릎을 넘어 허벅지뼈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꼭 무릎을 펴고 스트레칭을 진행하세요. 두 번째는 가자미근입니다. 가자미근은 정강이 뒤편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려도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비복근을 배제시키고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선 꼭 무릎을 구부려 주세요. 동작은 30초를 유지하고 10번 진행하세요.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부착 부위에 대한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가자미근은 무릎을 넘지 않는데 비복근은 무릎 뒤쪽을 덮어 위쪽 허벅지뼈에도 부착되죠. 이와 같은 차이를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 또한 뒤에 나올 운동에도 사용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짧은 발 만들기입니다. 양발을 먼저 11자로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끝은 바닥을 누르거나 굽히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엄지발가락 관절을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발바닥 중간을 오목하게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5에서 10초를 유지하세요. 8번씩 2세트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발의 구조적 안정성을 먼저 잡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앉아서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 동작은 위에서 스트레칭했던 가자미근에 대한 운동입니다. 무릎을 구부려야 가자미근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작은 발가락을 위로 꺾은 상태까지 까치발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수행하면 족저근막이 당겨지며 발 아치가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동작은 15회 2세트 진행하세요. 세 번째 동작은 서서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 동작은 비복근에 대한 운동입니다. 계단 끝에 발 앞부분을 대고 까치발을 올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발가락을 위로 꺾는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은 발가락 높이까지 내려와도 좋고 스트레칭을 위해 발가락 높이보다 아래로 내려가도 좋습니다. 속도는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참고로 서서 까치발 들기 운동에서도 가자미근이 자극을 받습니다. 비복근과 함께 종아리 근육 전체가 운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의 기능 저하로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족저근막으로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동작은 통증 허용 범위에서 10에서 15회 그리고 2세트 진행하세요. 마지막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치료는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족저근막염에서 손상된 근막과 주변 조직을 강한 압력파로 자극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미세 손상을 유도해 회복 반응을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충격파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초점형과 방사형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초점형은 충격파가 한 곳으로 모여서 나오는 방식이고 반대로 방사형은 멀리 퍼지며 나오는 방식입니다. 저는 충격파를 적용하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점형은 주로 인대나 힘줄, 근막 부위에 적용합니다. 이는 침투 깊이가 깊고 특정 지점에 에너지가 집중되므로 염증 제거와 조직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사형은 주로 근육 몸통 부위나 근육과 힘줄 연접부에 적용합니다. 이는 침투 깊이가 얕고 에너지가 분산되므로 넓은 부위의 근육 이완과 혈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때는 뒤꿈치에서 시작되는 족저근막 부위엔 초점형을, 종아리 근육엔 방사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연구에 따르면 3회 체외 충격파 치료 후 6주에서 6개월 추적 관찰에서 통증 점수 감소와 족저근막 두께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초음파 연구 결과 중 족저근막 두께 증가는 족저근막염의 특징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효과는 여타 다른 치료들보다 장기적으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치료입니다.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꾸준히 한번 받아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족저근막염은 단순 염증이 아니라 반복적인 과부하와 퇴행성 변화가 겹친 만성 통증 질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5년 내 연구들을 보면 위험 인자로는 체중, BMI, 그리고 종아리, 발 근력, 발목 가동 범위, 그리고 장시간의 체중 부하가 가장 큰 위험 인자로 꼽혔고요. 그로 인한 치료의 핵심은 족저근막, 종아리 스트레칭과 발목 운동,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맞춤 깔창을 통한 체중 분산과 레이저 치료 등을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하루 이틀 스트레칭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 6에서 12주 이상 꾸준히 관리했을 때 통증과 기능이 의미 있게 좋아졌다는 연구가 많으니까 단기적으로 통증이 줄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족저근막염 또한 염증이기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처방받는 소염 진통제도 같이 복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본인 증상에 맞게 통증은 10중에 3 내외에서 8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밤에 깨거나 6주 이상 전혀 호전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의 물리치료사의 정밀평가를 함께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4월 월간 재활의 주제는 족저근막염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